아침 햇살이 제주 바다를 비추던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국가정보원 대테러 작전팀장 박진우 국장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박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제주 표선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습니다. 상황실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침투의 길이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통, 비상식량, 연료통, 그리고 중국산 통신장비입니다.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해경과 지역 경찰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무보트는 해변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한국 땅을 밟았고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부장님, 보트 내부 흔적을 봤을 때 최소 4명에서 6명 정도가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 현장 요원 김태영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보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일반 미립국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군. 군사용 고무보트야. 중국 해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모델과 유사해. 고무보트 측면에 붙은 작은 표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있었지만 중국 해군 특수전부대 마크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해경 순찰은 어땠나? 새벽 3시 순찰 때까지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후 5시에 지역 어민이 발견했고요. CCTV는 해안가 3km 구간의 CCTV를 확인 중입니다만 이 구간은 사각지대입니다. 군 레이더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해안 감시 시스템은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크기의 보트가 감지되지 않았을까요? 레이더 기록을 다시 확인해보게. 그리고 해안 감시 시스템 담당자를 불러. 수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트 내부에서 발견된 통신 장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용 암호화 통신이 가능한 최신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미립국이 아니야.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해. 참모들이 모인 임시 상황실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 모든 숙박업소, 렌터카, CCTV를 확인하라. 가능한 모든 출입국 기록도 검토하고 최근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 명단도 확보해. 해변에서 발견된 모래 발자국은 4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바로 근처 도로로 향한 것으로 보였고 그 이후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박 국장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상황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화상 회의실로 이동해 국가안보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미립국인지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장비와 흔적으로 볼 때 일반 미립국자들과는 패턴이 다릅니다. 안보실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국장, 이 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게. 언론에 새어나가면 관광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48시간 내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주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 미립국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투라면 더 큰 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네.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보고하고 그때 논의하지. 통화가 끝난 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부는 항상 확실한 증거를 원하지만 그 증거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안에서 5km 떨어진 도로변 CCTV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된 것입니다. 새벽 4시 32분 검은색 SUV가 해안가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2명으로 보였습니다. 총 4명. 발자국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차량을 추적해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도 조사하라. 1시간 후 렌터카 회사에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검은색 SUV는 장외의 명의로 대여된 차량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으로 등록되었고 3일 전에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장외인은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보를 종합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주 전역에 검문을 강화하고 모든 출입국 지점을 감시하라. 특히 서귀포 지역 숙박업소를 집중 조사해. 밤이 되자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의 한 모텔 CCTV에 수상한 남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는 장외희의 여권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지금 당장 특수작전팀을 배치해 신속하게 검거하라.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고 10분도 되지 않아
모텔 방을 확보했습니다. 방 안에는 중국인 남성과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장외이였고 여성은 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나? 장외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돈 벌러 왔어요. 불법이지만 중국에선 돈 벌기 어려워서.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무보트로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었나?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린 6명이 함께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돈 벌러 온 것뿐이에요. 6명이라고요? 체포된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2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변에서 흩어졌어요. 각자 맡은 일이 있었고. 맡은 일?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모텔 방을 수색하자 여러 위조 신분증과 함께 암호화된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지만 해독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 해. 그리고 나머지 침투자들의 위치도 추적해. 다음 날 아침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중국인이 어젯밤 부산행 배에 탑승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떻게 제주를 빠져나갔습니까? 모든 출구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선 승무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승선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밀입국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투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주도는 중요한 군사시설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이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침투 작전으로 보이며 내부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실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국장, 48시간 내에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게.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비상태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큰 조치는 취하지 말게. 확실한 증거를 먼저 가져오게.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하지만 때로는 증거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작전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산으로 급파하라. 화물선에서 내린 2명의 행방을 추적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제주에 있을 거야. 모든 숙박시설과 교통편을 재확인해. 그날 저녁 USB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USB에서 한국 정부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도와 접근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상세 도면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한국 정부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집중된 곳입니다. 정부24, 온나라, 국민신문고 등 국가 주요 시스템이 모두 이곳에서 관리됩니다. 대전 지부에 즉시 연락해.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라고 해. 하지만 정부 부처의 움직임은 언제나 느렸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와 예산 문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 강화는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화재 유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사보타주 계획이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다음 날 아침 부산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화물선에서 내린 2명의 중국인 중 1명이 서울행 KTX에 탑승한 것이 확인되었고 다른 1명은 대전으로 향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는 곳이야. 즉시 대전으로 출발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이 수상한 고무보트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대전 상공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김 팀장, 지상팀과 연락해. 상황 파악해.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국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대가 진화 작업 중이지만 서버실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주변은 이미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박 국장님.
대전지부 정보원 최민석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제3전 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전산실 내부 배터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이온 백업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USB에서 발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용의자는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건물 출입 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러 외부 업체 직원들이 출입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3전 산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중요 서버들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시스템 상태는 어떻습니까? IT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부24, 온나라,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7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전국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습니까? 일부는 확보했지만 화재로 인해 저장 시스템도 손상되었습니다. 남아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실에 들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움직임은 부산에서 추적 중이던 중국인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이 남자를 즉시 찾아라. 모든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확인하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을 조사하던 중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에서 지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신속하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상한 점은 화재 당시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시설 관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정기 점검이 있었고 시스템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부 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입니다. 이름은 김민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원을 즉시 확인해 주세요. 불과 30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신분증과 위조된 업체 증명서로 출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계획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격입니다.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 국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상황인가? 대통령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각하.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닙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제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연계된 작전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USB에서 발견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면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화재 유발 방법이 실제 공격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부산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한 중국인 침투자의 행적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 국장,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겠네. 1시간 후에 참석해주게. 현장을 떠나 청와대로 향하는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공격이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울 데이터센터는 경비가 강화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지만 이것이 동시다발적 공격의 일부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전국적인 주요 시설 경비 강화를 요청해야겠군.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국가안보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진우 국장,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부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격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국경을 뚫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해양 국경을 통해 침투한 요원들이 핵심 인프라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사용된 장비와 작전 패턴은 중국 특수부대의 훈련과 유사합니다. 특히 회색지대 작전, 즉 공격자의 정체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을 직접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클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모든 주요 시설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침투자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 박 국장, 그들의 체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태영 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대전 근처 모텔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중국인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특수작전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저가 모텔이었고 감시 카메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204호실입니다. 지금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용히 접근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객실 서비스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호를 보내자 팀원들이 위치를 잡았고 카운트다운 후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국가정보원이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그는 순순히 명령에 따랐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장웨이와 함께 제주도에 입국했던 중국인 중 한 명 리징이었습니다. 당신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행 온 것뿐입니다. 방을 수색하자 여러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면, 리튬이온 배터리 조작 도구, 그리고 다량의 위조 신분증. 결정적으로 김민호라는 이름의 위조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해도 소용없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를 요청한다. 전형적인 훈련된 요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우리 기술팀이 접근에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계적 공격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고 다음 목표는 한국전력 통제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전국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남은 요원들의 위치는 서울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시 모든 정보를 청와대와 공유하고 서울 지역 주요 시설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리징을 국정원 본부로 이송하는 도중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됐으니까. 무슨 말이지? 그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디지털 시대의 취약점을 알지 못해. 물리적 공격은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취약점.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이버 공격. 지금 당장 사이버 보안팀에 연락해. 국정원 본부 사이버 보안팀에 연락했을 때 그들은 이미 대규모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 중이었습니다. 박 국장님, 전국 주요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IP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회하고 있어 정확한 출처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물리적 공격은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고 진짜 타깃은 디지털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모든 주요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 필수 서비스만 유지하고. 하지만 이미 일부 시스템은 공격을 받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국가행정망, 금융 시스템, 교통통제 시스템 등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급히 향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비상소집되었습니다. 각하, 이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물리적 침투와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조직적인 작전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 증거는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 패턴과 사용된 기술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의 것과 유사합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반격해야 합니다. 사이버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반격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결국 모든 주요 시설의 보안 강화와 사이버 방어에 집중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적극적인 반격은 보류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 적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제주에 있는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텔에서 체포된 장웨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있었지만 중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삼킨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한 행동이었습니다. 일반 미립국자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분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국정원 본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한국전력통제센터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이 체포된 것입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네, 왕리라는 중국인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즉시 신문을 시작하라.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체포된 침투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사이버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일부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국제 언론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혼란, 중국 배후설 제기돼, 서울 증시 급락, 한국 디지털 인프라 마비에 투자자들 불안. 상황은 단순한 안보 위기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저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포된 중국인들의 신원을 더 깊이 파고들자 그들이 단순한 특수요원이 아니라 인민의 반군 전략지원부대 소속이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 분쟁 수준입니다. 더 이상 회색지대 작전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정황적인 수준이었고 중국은 모든 관련성을 부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격하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그대로 두자니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복잡한 상황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참모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비밀리에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밤 11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만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박 국장, 솔직하게 말해보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명백한 국가 차원의 공격입니다. 물리적 침투와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안하나? 첫째, 모든 주요 국가 시설을 군이 직접 경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시스템을 공격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네.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 영향, 국제사회의 반응 모두 고려해야 하네. 각하,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늦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들어 국정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떤가? 국정원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인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항상 부인할 수 있는 회색지대 작전을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의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저도 그 점이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침투자들의 신원을 더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인들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북한을 말하는 건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국인으로 위장한 공작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박 국장이 제안한 대로 방어 태세를 강화하되 반격은 신중하게 해야 하네. 그리고 침투자들의 진짜 정체에 대한 조사도 심화하게. 알겠습니다, 각하. 회의가 끝나고 국정원 본부로 돌아와 특별 태스크포스를 소집했습니다. 팀장들은 모두 들어라. 침투자들의 신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형 팀장이 물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체포된 이들에 대해 신체 검사, 언어 분석, 행동 패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체포된 장웨이와 리징, 그리고 왕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중국 여권은 완벽해 보였지만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군 병력이 전국 주요 시설에 배치되었고 국정원 사이버팀은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공격에 군동원 대응, 서울-베이징 관계 급격히 악화, 동북아 긴장 고조.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중국 정부는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증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라.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 시스템 마비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연구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체포된 중국인들의 치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웨이의 치아 치료 방식이 북한식입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북한은 독특한 치과 치료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종종 탈북자나 위장 공작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확실한가? 네, 그리고 리징의 손가락에서 발견된 총기 사용 흔적도 중국군 훈련 패턴과 다릅니다. 오히려 북한군 특수부대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침투자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나? 네, 하지만 북한의 최정예 공작원들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데? 장웨이가 자살 시도 전 중얼거린 말을 분석했더니 극히 미세한 평양 방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인으로 위장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이 작전에 얼마나 관여했을까요?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까카,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체포된 침투자들 중 일부가 중국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북한과 중국의 합작 공작인가?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실행 인력을 제공하고 중국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게, 그리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게. 알겠습니다, 카카. 국정원 본부로 돌아와 체포된 침투자들에 대한 신문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신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약한 고리였던 왕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우리의 의심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주요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는 어떤 관계였지? 그들은 기술적 지원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안전한 탈출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으로 위장해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한-중 관계의 악화를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화재 계획은? 그건 누가 고안한 거지? 그것은 중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부 구조와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 공작.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습니다. 까카, 침투자 중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과 중국의 합작 공작이었습니다. 북한은 실행을 담당하고 중국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군.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니. 네, 카카. 그리고 이런 합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다시 소집되었고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의 합작 공작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두 적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행력과 중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위협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까? 중국과 북한 모두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은 모든 관련성을 부인할 것이고 한-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면 공개보다는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먼저 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네. 일단은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중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10년 넘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국장님,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후 배터리의 열폭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터리가 왜 열폭주를 일으켰는지가 의문입니다. 무슨 말이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과충전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의 조합. 그들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물리적 파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건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내부 네트워크와 보안 코드가 필요합니다. 내부 협조자. 이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작에 한국인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팀에서는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의 장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들이 사용한 통신 장비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분명 중국제이지만 내부 소프트웨어는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나?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기술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양국의 기술적 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단순히 이번 작전만을 위해 협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후속회의에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북한과 중국의 합작으로 진행된 복합 작전입니다. 그들은 물리적 침투, 내부 협조자 활용, 사이버 공격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의 일부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군. 북한과 중국의 이런 수준의 협력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네. 네, 각하.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태세 재정립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영 팀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왕리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 내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시 가서 만나보자. 이것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합작 공작을 넘어 한국 내적의 네트워크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신문실로 들어가자 왕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한국 내 네트워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4개월 전에 퇴직했지만 여전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도현.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포섭했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중국 측에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보안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배신자.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에게 협조했다면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알고 있는 내부 협조자는 윤재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우리의 디지털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곳에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지? 북한? 중국? 둘 다입니다. 그들은 새벽 프로젝트라는 합작 작전의 일부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새벽 프로젝트.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단순한 일회성 작전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고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각하,
새벽 프로젝트라는 북한 마이너스 중국 합작 스파이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한국 내 주요 기관에 내부 협조자들을 심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모든 의심되는 인물들을 조사하게, 그리고 국가 핵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각하. 그날 밤부터 대규모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현과 윤재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접촉 인물과 활동 내역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접근 기록, 데이터 흐름, 외부 연결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윤재민이 지난 6개월간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핵심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놓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백도어를 통해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 위치는 확인됐나? 네, 베이징과 평양에서의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 자체가 적에게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윤재민을 체포하고 모든 백도어를 제거하라. 윤재민은 집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자택에서는 다량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와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재민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네, 제가 백도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가 지시했지? 처음에는 김도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포섭했어요. 그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상태였고 저도 그를 통해 포섭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누구를 위해 일한 거지? 둘 다입니다. 새벽 프로젝트는 양국 공동작전입니다. 북한은 실행 인력과 침투 기술을, 중국은 첨단 기술과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뭐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주요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조용한 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을 넘어선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를 통해 서서히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각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새벽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 아닌 한국을 조용히 정복하기 위한 장기 전략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내 주요 기관에 다수의 내부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군.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위협에 대응하게. 알겠습니다, 각하.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합작, 내부 배신자들, 디지털 침투.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적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내부 협조자를 찾아내고 새벽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히고 북한과 중국의 합작 전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작은 고무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단서가 얼마나 큰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국가 시스템은 거의 완전히 복구되었고 일상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새벽 프로젝트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저는 국가사이버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북한 마이너스 중국 합작 공작으로부터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고 새벽 프로젝트의 한국 내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 박 국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영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외부 접근에 대한 2중, 3중의 검증 절차를 추가했나? 네, 생체 인증까지 포함한 다중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접근 기록은 별도의 보안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됩니다. 좋아. 그리고 내부자 위협에 대한 대책은 모든 핵심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심사를 강화했고 퇴직자 계정은 즉시 삭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윤재민의 증언과 수집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재민이 심었다고 자백한 백도어 중 일부가 그의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인가?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재민과 김도현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 프로젝트에 가담했을 수 있었습니다. 즉시 윤재민이 구금되어 있는 시설로 향했습니다. 윤재민 씨,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백도어는 당신의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이 없습니다. 누가 심은 건가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더 많은 협조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최진혁, 한국전력의 박민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이준호, 3명의 추가 내부자. 모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새벽 프로젝트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포섭되었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진혁은 북한 여자에게 빠져 포섭되었고, 박민수는 돈 때문에, 이준호는 그는 사상적 동조자입니다. 사상적 동조자라고? 네. 그는 북한과 중국의 이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전이나 협박이 아닌 이념적 동조에 의한 배신이라니.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각하, 추가로 3명의 내부 협조자가 확인됐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즉시 체포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새벽 프로젝트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승인하네.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3명의 내부 협조자는 동시에 체포되었고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된 컴퓨터와 통신 장비에서 북한과 중국 양측과 연락을 취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발견은 이준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였습니다. 새벽 프로젝트 한국작전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장기 전략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침투와 내부 네트워크 구축, 2단계는 주요 시스템 마비와 기술 탈취, 3단계는 조용한 정복입니다. 조용한 정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지? 한국의 주요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을 넘어선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이미 2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체포된 이들의 신문을 통해 우리는 새벽 프로젝트의 한국 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17명의 핵심 협조자와 수십 명의 보조 인력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부, 군, 기업, 학계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 탈취나 시스템 마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 전체를 침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모든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각하, 새벽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에 대한 조용한 정복 전략입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네. 다만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통적인 군사력으로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종합적인 국가 안보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방어, 사이버 방어, 내부 보안, 그리고 국제 협력을 모두 포함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즉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수립에 착수하게. 그리고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요청하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너무나 새롭고 복잡하며 광범위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고
적은 이미 우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태영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주간 리포트입니다. 그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제주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살펴봤습니다. 제주 고무보트 발견, 장회의, 리징, 체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이버 공격 북한 마이너스 중국 합작, 확인 내부 협조자 발견 새벽 프로젝트의 문서 확보.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침투와 마비, 그것이 북한과 중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리적 국경을 침투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이것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나 스파이 활동이 아니야.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야. 김태영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장님. 그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에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방어나 물리적 방어를 넘어 모든 차원에서의 통합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침투와 마비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고 우리는 그 고리들을 찾아 강화해야 했습니다. 국장님,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유사한 북한 마이너스 중국 합작 공작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새벽 프로젝트는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새벽 프로젝트의 한국 내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내부 협조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심어놓은 모든 백도어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새벽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추적하던 중 중국 내 한 기업이 주요 자금원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장님, 홍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새벽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민간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관여를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협력하여 한국을 타깃으로 한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에 이 정보를 보고했고 외교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홍한 테크놀로지의 활동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고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홍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눈속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은 계속될 것이고 그들은 단지 전술을 바꿀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 그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되었고 모든 국가 주요 시스템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들에게 기습을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결심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북한에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공격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공격 양상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장성들과 국가 안보 책임자들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개인들을 타깃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시스템을 위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자에게 경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 우리의 대응은 신속했고 공격은 별다른 피해 없이 차단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군.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 더 대규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을 타깃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전력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우리는 이미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시 방어 프로토콜 블랙아웃 실드를 가동하라. 블랙아웃 실드는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방어 시스템으로 지난 몇 달 동안 개발되어 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할 뿐만 아니라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공격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번 공격 역시 북한과 중국의 합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코드에서 양국의 흔적이 모두 발견된 것입니다. 국장님, 역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격은 북한 평양의 한 시설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 선양의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증거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각하, 북한과 중국의 합작 사이버 공격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피해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되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네, 각하. 우리도 계속해서 방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새벽 프로젝트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었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적어도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침투와 마비,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박 국장,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침투와 마비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인 적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의 적, 내부의 적, 그리고 우리의 안일함까지. 진정한 방어는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군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총성도 폭발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통적인 전쟁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화창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 국가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사건 발생 후 대통령은 저를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통합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의 첫날 한 젊은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박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네. 자네는? 정민우입니다. 사이버 위협 분석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묶음의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의 세부 조사 결과인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분석은 매우 상세했고 이전에 놓쳤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표준 절차에 따르면 그런 유형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지?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최준혁 과장입니다. 그는 시스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부? 누구의 지시였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서화된 지시는 없었고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의 유지보수에서 표준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 문서화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준혁 과장은 지금 어디 있지? 퇴직했습니다. 화재 사고 후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만나봐야겠군. 그날 오후 저는
최준혁 전 과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님, 이런 곳까지 직접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최 전 과장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이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당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표준 절차를 벗어난 결정이었죠? 그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당시 이상철 국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분이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문서화되지 않은 이유는요? 긴급한 상황이었고 이상철 국장님이 직접 전화로 지시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철 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최고 책임자였고 표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최 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에서 이상하게 느껴진 점은 없었습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철 국장님의 지시가 너무 갑작스럽고 강경했습니다. 평소에 그분 스타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분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날 화재 발생 직전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보안 시스템 중단, 표준 절차 무시, 문서화되지 않은 지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즉시 이상철 전 국장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재 사고 몇 달 후 정년 퇴직했고 현재는 해외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족 방문 명목이라고 합니다. 이상철 전 국장의 금융 기록을 조사해보니 퇴직 직후 그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 더 알아봐. 정보팀이 조사한 결과 그 투자회사는 홍한 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부 배신자인가? 이상철 전 국장이 새벽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가 화재 당시 핵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라 조직적인 파괴 공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각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또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철 전 국장이 의심됩니다. 그는 새벽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표준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퇴직 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었으며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자금은 새벽 프로젝트와 연결된 회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체포해야 할까? 아직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국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게. 저는 싱가포르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상철 전 국장에게 국내 귀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 국장님, 이상철 전 국장이 갑자기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현재 행방이 불명입니다. 언제 떠났지? 우리가 그에게 연락을 시도한 직후입니다. 아마도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우리의 조사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하라. 누가 그에게 정보를 흘렸는지 알아내야 한다. 동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과정, 대응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방팀이 도착한 후에도 약 7분간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서버 보호를 이유로 방수를 늦췄다고 합니다. 누구의 지시였지? 현장 소방 책임자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요청을 한 사람은 이상철 국장이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 전 국장은 화재 발생 전에는 전원 차단을 하지 않게 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방수를 지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최대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다.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고 이번에는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철 전 국장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한 주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콩 경찰이 이상철 전 국장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상철의 여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싱가포르를 떠난 후 베이징에 잠시 머물다가 홍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났지? 그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호텔 CCTV에서 그가 중국인 남성 2명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중국인들의 신원은 확인됐나? 네. 그중 한 명은 홍안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북한 국적의 인물. 이것은 이상철 전 국장이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벽 프로젝트의 한국 측 고위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중요한 정보원은 잃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벽 프로젝트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전이며 한국 내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재 당시 표준 절차대로 전원을 차단했더라면, 신속하게 방수를 시작했더라면, 그리고 내부 협조자들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국가 시스템은 마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카카, 대응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며 적극적인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표준 절차대로 전원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방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때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협이 심각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군. 네, 카카. 북한과 중국의 새벽 프로젝트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중함을 약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국가 안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선제적 방어였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협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결정으로 중요한 보안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다중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심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주요 시설에 배포할 준비가 됐습니다. 정민우의 보고를 받으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안전 우선, 신속 대응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위험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즉시 배포하고 모든 책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라. 몇 주 후 새로운 프로토콜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징후가 감지된 것입니다. 국장님, 부산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실 온도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이전이라면 현장 책임자가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에는 다 달랐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에 따라 화재 징후가 감지되자마자 즉시 모든 전원이 차단되었고 소방팀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결과는 배터리 일부가 과열된 상태였지만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상황이 통제됐습니다. 시스템은 안전 모드로 전환됐고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응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하다는 교훈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새벽 프로젝트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과 내부 협조자들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새벽 프로젝트의 조직도를 확보했습니다. 정민호가 건넨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협력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는 조직도였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새벽 프로젝트는 3개의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투부는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하며 기술부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내부망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국 내 협조자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은 실행과 침투를, 중국은 기술과 자금을, 그리고 내부 협조자들은 실질적인 사보타주와 정보 유출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였습니다. 다음 목표에 대한 정보는 있나?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한국의 주요 금융 시스템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청와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각하, 새벽 프로젝트의 다음 목표가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계획 중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언제 공격이 시작될 예정인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비 단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더 이상 그들이 먼저 공격하도록 기다리지 말게. 알겠습니다, 각하.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새벽 프로젝트의 공격, 거점으로 추정되는 서버들에 대한 선제적인 사이버 방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중국 선양과 북한 평양에 위치한 새벽 프로젝트 서버들에 대한 무력화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들의 공격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 즉 선제적 방어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대응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하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위협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행동했고 그 결과 잠재적인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하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새벽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우리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동맹국들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CNN, 한국, 북마이너스 중 합작 사이버 공격 저지, 선제적 방어 성공, BBC 디지털 냉전 심화, 한국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다. 로이터 한국, 새벽 프로젝트 무력화, 북한 마이너스 중국 사이버 위협 차단. 국제 언론의 보도는 우리의 대응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북한과 중국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고 결국 북한과의 사이버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새로운 전술과 전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번 성공을 어떻게 지속적인 안보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각하, 이번 성공의 핵심은 선제적 방어였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저는 사이버 방어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위협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보게. 첫째, AI 기반 위협 감지 시스템을 모든 주요 국가 시설에 도입합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합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네. 이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하게. 사이버 방어 이니셔티브는 곧 실행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위협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대응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하다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 소방이 서버 보호를 이유로 방수를 늦춘 것, 이러한 무대응이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과 중국의 새벽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민우가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사이버 방어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월간 보고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30건의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감지했고 그중 5건이 실제 공격 시도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방심해선 안 돼.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네, 국장님. 저희도 계속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응보다 무대응이 더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선제적 방어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새벽 프로젝트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협을 조기에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총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고 전장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